100. 하루는 병욱이가 혼자 앉아서 한 손으로 곁에 눕혀놓은 바이올린을 되는 대로 울리며 영채에게 배운 고문 진보를 읽을 적에 어디 갔다 오는 병국은 한 손에 파나마를 들고 부채를 붙이며 들어와서 병욱의 방문 지방에 걸터 앉으며 요새는 또 한시에 미쳤구나. 이제는 음악은 내어버리고 한시 공부나 하지 하며 웃는다. 왜요? 이렇게 손으로는 음악하고 입으로는 시를 읽지요. 하고 자주 바이올린 줄을 울리며 아이들 모양으로 몸을 흔들고 소리를 내어 시를 읽는다. 병국은 병욱의 몸 흔드는 양을 보고 웃고 앉았더니 손님은 어디 가셨니? 병국은 영채를 손님이라고 부른다. 병욱은 고개를 번쩍 들고 웃으면서 손님 어디 오셨어요? 어디서 왔나요? 병국은 누이가 자기를 조롱하는 줄을 알면서도 정직하게 아, 그이 말이다. 아, 그이가 누구야요? 병욱은 병국이가 영채를 위하여 괴로워하는 줄을 알므로 이렇게 말하는 것이다. 병국은 그만두어라 하고 휙 돌아앉는다. 병국은 견디지 못하여 일어서서 나가련다. 병욱은 뛰어나와 병국의 소매를 당기며 오빠 들어오십시오. 내가 잘못했으니. 싫다. 어디 가야겠다. 하고 팔을 잡아챈다. 병욱은 깔깔 웃으며 글쎄 여쭐 말씀이 있으니 여기 좀 앉으셔요. 하는 말에 병국은 또 앉았다. 병욱은 손으로 병국의 등에 붙은 파리를 날리며 오빠 무슨 근심이 있어요? 하고 웃기를 그치고 병국의 얼굴을 모으러 본다. 병국은 놀라는 듯이 고개를 돌려 병욱을 보며 아니 왜? 무슨 근심빛이 보이니? 네. 어째 무슨 근심이 있는 것 같아요. 하고 나는 그 근심을 알지 하는 듯이 쌩긋 웃는다. 병국은 머리를 벅벅 긁더니 웃으면서 양잠 회사를 꼭 세워야 하겠는데 아버지께서 허락을 아니 하시는구나. 그래서 지금도 그 일로 갔다가 오는 길이다. 너는 바이올린이나 뿡뿡 울리고 나는 돈을 벌어야지. 병욱은 한 걸음 물러서서 다른 데를 보며 비웃는 듯이 그것이 근심입니다 그려. 내가 돈을 너무 써서 그렇거든 그만둡시오. 나는 내 손으로 돈을 벌어서 공부하지요. 여자는 젖먹을 것도 못 번답디까. 병국은 껄껄 웃으며 잘못했소 누님. 그렇게 성내실 게야 있소. 제가 남을 조롱하니까 나도 당신을 조롱하지요. 병욱은 다시 병국의 곁에 와 서며 그것은 농담이고요. 하고 앉아서 몸을 우쭐우쭐하며 소리를 낮추어 오빠 나 영채 데리고 동경 가요. 좋지요? 내 맘대로 하려무나 하고 극히 냉정한 제 하나 벌써 가슴이 설레기 시작한다. 그런데 그 말은 왜 하니? 일간 가게 해 주셔요. 집에 있기도 싫고 또 영채를 데리고 입학 준비도 해야지요. 그러니까 꼭 떠나게 해 주셔요. 하고 유심하게 병국을 본다. 병국은 누이의 뜻을 대강 짐작하였다. 그리고 누이의 정을 더욱 고맙게 여겼다. 그러나 자기의 생각만으론 확실치 못하므로 글쎄 계약이 아직도 한 달이 남았는데 왜 그렇게 빨리 간다고 그러느냐. 병욱은 오라비의 눈을 이윽히 보더니 힘없는 목소리 어서 가야 해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하는 말에 병국은 가슴이 뜨끔하였다. 과연 그렇다. 영채가 오래 가까이 있으면 있을수록 자기는 괴로울 것이요. 또 미상볼 위험도 없지 않을 것이라. 자기도 그러한 생각이 있기는 있었다. 자기가 어디로 여행을 가든지 영채를 어디로 보내든지 하는 것이 좋을 줄을 알기는 알았다. 그러나 한편으로 끄는 힘이 있어서 실행을 못하였다. 병국은 고개를 숙이고 한참 동안 생각하더니 옳다. 내 말이 옳다. 어서 가야 한다. 하고는 휘 한숨을 쉰다. 병욱은 병국의 어깨를 만지며 영채도 오빠를 사랑하니 동생으로 알고 늘 사랑해 주시오. 저도 제 동생으로 알고 늘 같이 지내겠습니다. 동경 가면 둘이 한 집에 있어서 밥 지어 먹고 공부하지요. 불쌍한 사람을 건져주는 것이 안 좋습니까? 또 영채는 좀 더 공부를 하면
훌륭한 일꾼이 되겠는데요. 병국은 고개를 숙인 대로 누이의 말을 듣더니 손으로 무릎을 치고 몸을 쭉 펴면서 잘 생각하였다. 내게야 무엇을 숨기겠니? 미상불 그동안 퍽 괴로웠다. 하고 또 잠깐 생각하다가 한 번 더 결심한 듯이 그러면 언제 떠나겠니? 글쎄요. 오빠께서 가라시는 날 가지요. 그러면 모레 낮에 가거라. 내일 노자를 얻어줄 것이니. 이때에 영채가 대문 밖으로서 뛰어오다가 병국을 보고 고개를 숙여 인사를 한다. 병국도 얼른 일어나서 답례한다. 영채는 뒷산에서 뜯어온 붓꽃 한 줌을 병욱에게 준다. 병욱은 그 꽃을 받아들고 이리 뒤적 저리 뒤적 하더니 절반을 갈라들며 이것은 오빠 책상 위에 꽂아드려요. 이것은 우리 둘이 가지고. 101. 모레 떠난다고 하였으나 병욱의 자친의 반대로 일주일 후에 떠나게 되었다. 만류하는 그 자친의 말은 이러하였다. 1년 동안이나 그립게 지내다가 만났는데 한 달이 못 되어서 간다고 그러느냐. 너는 내가 보고 싶지도 아니한 게로구나. 너 줄 양으로 심은 참외와 수박 다 따먹고 가거라. 이 말에는 반대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한 번은 병욱이가 영채더러 어떻소 어머니의 정이 하고 눈에 눈물이 고였다. 영채도 부친의 생각이 나서 소매로 눈을 씻었다. 날마다 점심때가 지나면 병욱과 영채는 집에서 한 3마장 되는 양지편 문명밭에 가서 참외와 수박을 따가지고 밭 모퉁이에 가지런히 앉아서 여러 가지로 꿈같은 장래를 말하면서 만나게 먹었다. 어떤 때에는 병국의 부인도 같이 나와서 3인이 정좌하여 해가는 줄을 모르고 이야기를 하는 일도 있다. 마침 그 무명밭이 길차기에 있으므로 그 곁으로 다니는 사람도 없이 아주 고요하다. 하루는 병국의 부인이 아버님께서는 목화에 해롭다고 참외나 수박은 일체 넣지 말라는 것을 어머님께서는 기어이 넣어야 된다고 하셔서 나와 둘이서 이 참외와 수박을 심었지요 하였다. 병욱은 밭 고랑으로 거닐면서 아름답게 메어 달린 참외와 수박을 한바탕 시찰하더니 그 중에서 얼룩얼룩한 참외를 하나 따가지고 나오면서 이놈은 어째서 이렇게 얼룩얼룩해요? 어째서 어떤 놈은 검었고 어떤 놈은 희고 어떤 놈은 이렇게 얼룩얼룩할까? 앞만 다니면서 보아도 꼭 같은 놈은 하나도 없으니 다 같으면 재미가 있겠어요. 사람도 그렇지. 하고 영채가 웃는다. 아무려나 자연이란 참 재미있어요. 같은 흙 속에서 별별 형형색색의 풀이 나고 나무가 나고 꽃이 피고 하고 지금 따온 참외를 코에 대고 킁킁 맡아보며 이것도 흙이 변해서 이렇게 되었지. 사람도 처음에는 흙으로 빚었다고 하지 않아요. 하고 병국의 부인이 참 그 말이 옳아. 만물이 다 흙에서 나왔으니까 과연 땅이 만물의 어머니요. 만물을 낳아주고 안아주고 쌀이라든지 물이라든지 참외라든지 이것은 말하자면 젖이지 어머니의 젖이지 하고 사랑스러운 듯이 그 참외를 어루만지다가 사방을 휘돌아보며 어때요? 즐겁지 않아요? 하늘은 맑았지 햇빛은 따뜻하지 산은 버렇지 저렇게 시냇물은 흐르지 그리고 저 풀들은 아주 기운있게 자라지 그런데 우리들은 그 속에 앉았구려. 에그 좋아 하고 춤을 추면서 웃는다. 영채가 동그란 돌을 들어서 던졌다 받았다 하면서 시골서 자라나서 그런지 모르지만은 암만 해도 이렇게 풀이 있고 나무 있는 시골이 좋아요. 서울이나 평양 같은 도회에 있으려면 어째 옥속에 있는 것 같아. 그렇고 말고 이렇게 넓은 자연 속에 있으면 몸과 마음이 온통 자유롭고 한가하고 하지만은 도회에 있으면 에그 그 먼지 그 구린내 나는 공기 게다가 사람들의 마음까지 구린내가 나게 되지. 하고 방금 구린내가 나는 듯이 얼굴을 찡기더니 그런데 여기는 이렇게 넓고 깨끗하지 않아요. 하고 후후 깊이 숨을 들이쉰다.
과연 공기는 맑다. 풀 향기가 사람을 취하게 할 듯이 이따금 후끈후끈 들어온다. 이렇게 즐겁게 이야기하고 놀다가 수박을 하나씩 들고 돌아온다. 그것은 집에 있는 부모와 다른 가족에게 드리기 위함이다. 병욱은 수박에 뚜껑을 떼고 거기다가 물을 넣어 두었다가 아랫목에 누운 조모께 드린다. 조모는 어린애 모양으로 쪼그라진 볼에 웃음을 띠며 맛있는 듯이 그것을 먹는다. 병욱은 기쁘게 보고 앉았다가 이따금 숟가락으로 수박 속을 파들인다. 거의 다 먹고 나서는 유심히 병욱을 보고 웃으며 에그, 잘하기도 잘했다. 저렇게 큰 것이 왜 시집가기를 싫어하는고 하고는 앉은 대로 몸을 한 걸음 끌어다가 병욱의 등을 두드리고 이제 내가 가면 다시는 보지 못할까 보다 하고 한숨을 쉰다. 그때마다 병욱은 왜 그래요? 할머니께서는 90까지는 걱정 없어요 하고 크게 소리를 치면 겨우 들리는 듯이 흥흥하며 90까지 하고 만다. 지금 73이니까 90까지면 아직도 17년이 있다. 내가 그렇게 살까 하는 듯 하면서 그렇게 살았으면 하는 듯도 하다. 이따금 손녀더러 바이올린을 해보라고 한다. 병욱은 시키는 대로 바이올린을 타면서 곁에 앉은 영채더러 듣기는 내가 해라. 할머니는 눈으로 들으시니까 하고 둘이서 웃으면 조모는 무슨 일인지는 모르면서 자기도 웃는다. 그리고는 병욱이가 고개를 기울이고 활을 당기는 것을 보고 물끄러미 보고 앉았다가는 5분이 못하여서 대개는 끔뻑끔뻑 존다. 그러면 젊은 두 처녀는 마주보고 웃으며 자기네끼리만 즐거워한다. 102. 모치는 멀리로 가려는 딸을 위하여서 여러 가지로 맛있는 것을 해준다. 손수 쌀을 담가서 떡도 만들고 닭도 잡아주고 그리고는 딸들이 맛있게 먹는 것을 우두커니 보고 앉았다. 부친도 딸을 위해서 쇠갈비 한쪽을 사오고 병국도 성내에 들어가서 과자와 귤과 사이다 같은 것을 사온다. 그리고 병욱과 영채는 무명밭에 가서 참외와 수박을 따다가 혹은 꿀을 넣고 혹은 사탕을 넣어서 혹은 하룻밤을 재우기도 하고 혹은 우물에 넣어 식히기도 하여 내어놓는다. 한 번은 영채가 손수 꿀버무린 수박을 부친께 드렸다. 부친은 좀 의외인 듯이 그것을 받아서 손가락으로 맛나게 떠 넣으며 고맙다 하였다. 영채는 또 돌아가신 아버지를 생각했다. 한 번은 병욱이가 병국에게 수박을 주며 농담같이 이것은 영채가 오빠 드린다고 특별히 만든 것이야요 하였다. 곁에 섰던 영채는 얼굴을 붉혔다. 병국의 부인은 두 누이가 떠나는 것을 진정으로 섭섭하여 한다. 또 새로 정들인 영채를 한 달이 못하여서 작별하게 되는 것도 슬펐다. 자기도 누이들과 같이 훨훨 서울이나 동경으로 가보고도 싶었으나 불가능한 줄을 안다. 그래서 미상불 부러운 생각도 있지만은 또 그는 자기의 분정에 만족할 줄 아는 수양이 있으므로 누이들은 저러할 사람이요 나는 이러할 사람이라고 곧 단념을 하므로 그렇게 괴로워하지도 아니한다. 이렇게 매우 분주한 연락 속에 긴 듯한 일주일도 꿈같이 지나가고 말았다. 오늘은 떠난다 하여 짐을 묶으며 옷을 갈아입으며 할 때에는 보내는 사람은 보내기가 싫고 가는 사람은 가기가 싫다. 아랫목에 누워있는 조모라든지 나는 모른다 하는 듯이 담배만 피우는 부친이라든지 고추장이며 암치 같은 반찬을 싸주는 모친이라든지 시어머니를 도우며 말없이 있는 오라범댁이라든지 두루마기를 입고 파나마를 젖혀 쓴 대로 대소 짐을 묶고 분주하는 병국이라든지 이리 왔다 저리 갔다 하며 활발하게 웃고 다니는 병욱이라든지 또 이 모든 것을 구경하는 듯이 우두커니 선 영채라든지 누구누구를 물론하고 가슴 저 구석에는 말할 수 없는 적막과 슬픔이 있다. 병욱과 영채는 조모 부친 모친의 순서로 하직하는 절을 하였다. 조모는 또 한 번
이제는 다시 못 볼 것 같다 하고 희미한 눈에 눈물이 고이며 병국에게 붙들려 대문까지 나왔다. 부치는 절을 받고 할 뿐이요. 다른 말이 없고 모치는 가서 공부 잘해가지고 오너라. 겨울 방학에도 오려무나. 영채도 내년에 오너라. 하고 영채의 적삼등을 펴주었다. 동네 사람들에게 잘 가거라 잘 있으시오 하는 인사를 마치고 일행이 동굴을 나설 때에는 정히 오후 1시경 내리쬐는 8월빛이 모닥불을 퍼붓는 듯하다. 일행은 앞서거니 뒤서거니 미진한 정담을 말하면서 간다. 혹 한데 모여 서기도 하고 혹 두 사람씩 한 때가 되어 10여 보를 떨어지기도 하고 혹 한 사람이 앞서 가다가 길 곁에 풀잎을 뜯으면서 뒤를 돌아보기도 한다. 흔히 모친과 병욱이가 한 때가 되고 병국의 부인과 영채가 한 때가 되고 부친과 병국은 대개 말없이 따로 떨어져서 간다. 짐진 총각은 이따금 작심대로 지게를 버티고 서서 뒤에 오는 일행을 기다리더니 얼른 정거장에 가서 지게를 벗어놓고 쉬고 싶은 생각이 나서 먼저 달아난다. 사람이 아니 탄 마차와 인력거가 떨거덕 소리를 내며 마주오기도 하고 앞서 지나가기도 한다. 일행의 얼굴은 더위로 벌겋게 되고 이마에서는 구슬땀이 떨어진다. 남자들은 부채를 붙이고 여자들은 수건으로 땀을 씻는다. 언제까지도 끝이 없을 듯하던 이야기도 거의 다 없어지고 이제는 말없이 탄탄한 신장로로 태양을 마주보며 걸어나간다. 길가 원두막에서 수심가 남봉가가 졸린 듯이 울려 나오더니 일행이 지나가는 것을 보고 고요하게 되며 원두막 문으로 중대가리며 감투 쓴 대가리, 수건 쓴 대가리, 커다란 총각의 대가리가 쑥쑥 나오며 무어라 수군수군 하다가 일행이 수십 보를 지나가자 하하 하고 웃는 소리가 들린다. 일행은 그저 말없이 정거장을 향하고 간다. 영채는 좌우에 새로 이삭 나온 조밭을 보며 지나간 일삭간의 일을 생각한다. 몸은 비록 가만히 있었으나 정신상으로는 실로 큰 변동이 있었다. 전과는 다른 아주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 하리만한 큰 변동이 있었다. 죽으러 가느라고 가는 길에 우연히 병욱을 만난 일과 병욱의 집에서 7, 8년 만에 비로소 가정의 즐거운 맛을 다시 본 것과 자기가 지금껏 괴로워하던 옷 같은 세상 밖에도 넓고 자유롭고 즐거운 세상이 있음을 깨달은 것과 또 병국에게 대하여 불타는 듯하는 사랑을 느낀 것을 두루 생각하다가 마침내 자기가 이제는 일본 동경으로 유학하러 감을 생각하며 일신의 운명이 뜻밖의 변하여 가는 것이 하도 신기하여 혼자 빙그레 웃었다. 이러한 생각을 하는 동안에 일행은 정거장에 다다라 대합실의 걸상 하나를 점령하고 남은 시간 20분에 다하지 못한 말을 한다.